비프 만두입니다. 이게 소고기로 만든 만두인데요. 소고기. 이게 무려 48,000원 한다라고 합니다. 세조각이에요? 예, 세조각인데 1인당 1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그럴 만두 한 게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저 만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만두피를 오. 잘 보면 네. 루이비통 그 로고가 저기에 이제 찍혀 있었다라고 오.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청담동에 만두 가게를 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두는 누가 만드느냐? 네. 궁금하죠. 과연 네. 어떤 손으로 만들었길래 48,000원이 하느냐? 그러게요. 국내 미쉐린 스타 셰프가 이것을 만들고 있고요. 프랑스 셰프들과 협업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 젊은 소비층들이 경험 중심 소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가의 제품을 처음에 접하는 것보다 네. 이 매장 옆에 있는 이런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을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명품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강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업계에 계산된 셈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 카페를 낸다든지 레스토랑을 내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션 카테고리를 넘어서 F&B, 식음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3대 명품 브랜드 중에 한 곳이 레스토랑을 낸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팝업 스토어도 했었고 다음 달에 오픈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비프 만두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비프 만두가 세 덩이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할까요? 만두요? 네. 만두? 몇 조각이 들어가죠? 세 조각이 세 들어갑니다. 조각? 예. 보통 만두 하면 한 4,000원 정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한 3개니까 한 12,000원? 제가 정도 힌트를 하지 드렸던 게 이제 비프 만두입니다. 이게 이제 소고기로 만든 만두인데요. 소고기. 이게 무려 48,000원 한다라고 합니다. 세 조각이에요? 예, 세 조각인데 1인당 1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그럴 만두 한 게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저 만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만두피를 오. 잘 보면 네. 루이비통 그 로고가 저기에 이제 찍혀 있었다라고 오.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청담동에 만두 가게를 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두는 누가 만드느냐? 네. 궁금하죠. 과연 네. 어떤 손으로 만들었길래 48,000원이 하느냐? 그러게요. 국내 미쉐린 스타 셰프가 이것을 만들고 있고요. 프랑스 셰프들과 협업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프렌치 감성과 그다음에 네. 한국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비프 만두니까 이 안에 이제 장의 주재료는 이제 소고기가 되겠죠. 네. 여기에 우리의 간장과 참기름을 육수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 감칠맛, 뭐 얘기만 들어도 한번 먹어봄직한 그런 부분들, 가격만 별로 따지지 않는다라면요. 그러게요. 그런데 가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싼 걸 그럼 누가 먹어?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일 날 오픈하는데요. 첫째 주 주중, 그러니까 첫째 주 오전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이 다 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주말 같은 경우 예약 대기에 걸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현재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 인기몰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이 브랜드는 진짜 패션 브랜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패션 브랜드가 음식 쪽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사실 이게 놀라울 것도 아닌 게 네.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그렇죠. 이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루이비통 만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에르메스라든지 크리스찬 디올, 구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미 네. 매장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경우 이제 강남에 매장 카페를 열었다라고 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도 청담과 성수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찌 같은 경우 이태원에 레스토랑을 연 이후에 청담에도 현재 지금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가 젊은 소비층들이 경험 중심 소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가의 제품을 처음에 접하는 것보다 네. 이 매장 옆에 있는 이런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을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명품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강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업계에 계산된 셈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명품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래 이거 뭐 나라도 하나 좀 갖자라는 그런 수요가 좀 뚜렷한 그러한 경영학적인 결과치에 따른 행동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브랜드를 담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차려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겠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는 조금 적은 소비를 하면서 어찌됐든 그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이한 공간에 간다든지 특이한 음식을 먹게 되면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레스토랑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인테리어라든지 식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을 내놓은 플레이팅이 다른 데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뭐죠? 소위 사진빨이 잘 나옵니다. 사진을 그렇기 직접. 때문에 우리도 보통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손 못 댑니다. 제가 손 대면 큰일 납니다. 사진을 먼저 찍은 다음에 허락을 받고 먹어도 되니? 그러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네. 이제 오. 다양한 뭐 플레이팅이라든지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면 참 감성, 그러니까 젊은 층들, 소위 MZ 세대들이 자신들의 SNS에 홍보하고 싶은 네. 그런 욕구를 충분히 불러일으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사진빨이 좋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느냐는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연스러운 명품의 홍보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올 카페가 생겼을 때 네. SNS상에서 디올 본 매장보다 이 카페가 더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프랑스 유명 제과 셰프가 만든 마카롱, 여성분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마카롱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나 맛볼 수 있는 스페셜 음료가 판매가 됐다라고 하네요. 덕분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9,000원을 받기에도 가격이 불구하고 상당하네요. SNS 인증샷을 나타내는 명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먹거리도 패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패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고 들고 하는 네. 것이 이제 패션이다라는 건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진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분들 보면 저게 상당히 먹는 거를 차원을 넘어서서 이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루이비통의 이제 청담에서 만두를 만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청담에서 루이비통 만두를 먹었다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기를 좀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콘텐츠화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본업이 아닌 어찌 보면 부업을 식음료 사업에 이렇게 쏟는 걸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패션이나 가방 분야에서 좀 극심한 소비 침체, 업황 부진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글로벌 불황이 있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책으로서 앞서 언급드렸던 경험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명품 소비가 이제 줄어든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나 오. 줄어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정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조 정도니까 오히려 15%나 감소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찌를 소유한 캐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보다 16%나 감소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구찌 매출이 1년 새 26%나 급감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불황 속에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아무리 비싸도 그래도 내가 명품 커피를 마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 접점을 높이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 향후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새로운 그 탈출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